인생 유전 오 헨리 지음 김난영 옮김. 오 헨리,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 1862년 1910년.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 10년 남짓한 작가 활동 기간 동안 서민 생활을 소재로 유머와 애수가 넘치는 300편 가까운 작품을 썼다. 작품의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20년 후 등이 있다. 영어 원문 대화문에 나오는 미국 남부 사투리의 순박한 어감을 살리기 위해 본 번역문에서는 이를 충청도 사투리로 옮겼다. 치안판사 브나야 위더프는 낡은 파이프에 담배를 피우며 사무실 문간에 앉아 있었다. 오후의 아지랑이 속에서 캠벌랜드 산맥,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엘라베마주 북부에 걸쳐 있으며 그 남서부에 서부 개척사상 유명한 캠벌랜드 갭이 있으며 국립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의 정상 부분이 청회색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얼룩점박이 암탉이 우스꽝스레 꼬꼬대 꼭꼭거리며 개척지의 대로를 활보했다. 길 위쪽에서 달구지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얼마 후 뿌옇게 피어오른 먼지 속에서 렌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를 태운 소 달구지가 보였다. 소 달구지는 치안판사의 사무소 문 앞에서 멈췄고 곧이어 두 사람이 소 달구지에서 내렸다. 렌시는 180cm가 넘는 키의 여윈 몸에 피부는 혈색 나쁜 흑빛에다 머리카락은 누런 사내였다. 그는 마치 산과 같은 태연 자약함을 갑옷처럼 무장하고 있었다. 여자는 옥양목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피부는 그을음을 바른 것처럼 거무죽죽했으며 어떤 알 수 없는 욕망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 청춘에 대해, 기만당한 세월에 대해 무기력하게 남아 항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치안판사는 위험 있게 보이려고 벗어 놓았던 신발을 신고서 그들을 맞이했다. 지들은 이혼하러 왔슈. 여자가 말했다. 여자의 목소리는 소나무 가지 사이로 불어대는 바람소리처럼 스산했다. 여자는 거기 온 용건에 대한 자신의 설명에서 다소 불비하거나 애매한 점이 있거나 혹은 어물쩍 얼버무리거나 편파적이거나 아전 인수격 견해가 있다고 남편이 생각하는지 어떤지를 살피느라 그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리우 이혼이유. 렌시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되풀이했다. 시방 지들 둘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수. 남녀가 서로 헌티 맴이 있을 적에도 산에서 삶은 적적하기 일반이죠. 근데 옆에 내가 집안에서 들괭이처럼 싸붙이고 올빼미처럼 불퉁거리는 남자가 그 옆에 내랑 살 이유가 티건물도 없는 거죠. 그야 그 서방이랑 작자가 따신 구석은 요만치도 없은께 껄렁패 밀주업자 밀주 나르는 놈 그리고 음성만 축내는 똥개떼나 몰고 다니는 말썽꾼들 하고만 어울려 싸돌아 댕기니께 그렇추. 여자가 말했다. 아 그야. 이제 렌시가 반박할 차례였다. 옆에 내가 맨날 냄비 뚜껑이나 집어 던지고 컴벌랜드에서 젤로 치는 너구리 사냥개한테 끓는 물이나 끼얹고 지 서방한테 밥상 차려주는 것도 귀찮아오고 바가지나 긁어 대면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헝깨 그라는겨. 아 그야 서방이란 작자가 돈이라면 아등바등하고 산골짜기 일대에서 치산 놈이라고 악명이 자자헌디 편히 잠잘 수 있는 위인이 어디 있디야? 치안 판사는
의젓하게 자기 업무에 착수했다. 먼저 청원자들을 위해 자신의 의자와 나무 걸상을 내놓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법령집을 펼치고 색인을 자세히 살폈다. 그러고는 이내 안경을 닫고 잉크병을 옆으로 밀었다. 본 법정의 재판권에 관한 한 이혼 사건에 관해서는 법률도 법령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구먼. 허나 형평법과 헌법과 황금률에 의거해서 봤을 때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건 나쁜 처사죄. 다시 말해서 치안판사가 한 쌍의 남녀를 결혼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이혼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지. 따라서 본 법정은 이혼 판결문을 발행하고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이혼 판결문을 발행토록 할 것이네. 낸시 빌브로는 바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담배 쌈지를 꺼냈다. 그러고는 쌈지를 탈탈 털어서 $5 지폐 한 장을 탁자에 떨어뜨렸다. 곰 가죽하고 여우 2마리 털가죽 내다 팔아서 번 돈이구먼유. 시방 지드런티는 이게 전부유. 낸시가 말했다. 본 법정의 이혼 수수료는 $5네. 치안 판사가 말했다. 그러고는 늘 그래왔다는 듯 그 지폐를 자신의 홈스펀 조끼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다. 치안 판사는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오만상을 찡그리고 사지를 뒤틀며 타블로이드판 용지의 반절지에 판결문을 적고 나서 다시 다른 반절에다가 그 판결문을 베껴 적었다. 낸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는 치안 판사가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게 될 그 이혼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낸시 빌브로와 그의 배우자 아리엘라 빌브로는 금일 본관 앞에 출두하여 금일 이후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이에 주 정부의 안녕과 존엄을 위하여 본 이혼 청원을 받아들여 이 두 사람의 이혼을 공표하는 바이다. 테네시주 피트몬트군의 치안 판사 브나야 위더프. 치안 판사가 이혼 판결문 한 부를 낸시에게 건네주려고 할 때 갑자기 아리엘라의 목소리가 저지하고 나섰다. 두 남자가 동시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리엘라를 쳐다보았다. 두 남자의 아둔한 남성성이 한 여자의 갑작스럽고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여성성에 직면한 순간이었다. 판사님, 아직 저 영반한 티 그 증서 주지 마슈.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어유. 먼저 지 권리부터 주장해야 쓰겄슈. 제 위자료를 받아야죠. 남편이 지 마누라한테 땡전 한 푼도 안 주고 이혼하는 법은 시상천지에 없구먼유. 지는 호구백 산에 사는 애드 오빠 집으로 갈 생각이유. 그럴라면 신고 갈 신발 한 켤레 하고 또 이거저거 사야 할 게 있구먼유. 만일 낸시가 지랑 이혼할 여력이 된다면 지한테 위자료 주라고 하셔유. 낸시 빌브로는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껏 위자료에 이응자도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자들 한테는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꺼내서 사람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다. 치안판사 브나야 위더프는 그 순간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판례의 집에는 위자료에 관해서도 역시 아무런 판례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발은 헐벗은 채였고 호구백 능선은 가파르고 험했다. 아리엘라 빌브로, 위더프는 사무적인 어투로 물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족하다고 보는가? 지 생각으론 신발이랑 전부 합쳐서 한 $5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자료도 많다고 할 순 없어도 그 돈이면 지 오빠네로 가지 싶어요.
아리엘라가 말했다. 그 정도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구먼. 렌시 빌브로, 본 법정은 이혼을 선포하기에 앞서 그대에게 총액 5달러를 신청인에게 지불하도록 명하네. 채한 판사가 말했다. 지한테는 인저 돈이 없슈.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긁어서 판사님께 드렸잖유. 렌시가 침울하게 느릿느릿 말했다. 허나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채한 판사는 안경 너머로 준엄하게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법정을 모독한 것으로 간주하겠네. 그람 니얼 거정 말미를 주면 안 되겠슈? 그럼 어디 가서 돈을 마련해 볼 수 있겠는디. 위자료는 생각도 못 해봤슈. 그러자 브나야 위더프가 말했다. 본 사건은 내일 두 사람이 직접 출두하여 본 법정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휴정하겠네. 이와 더불어 이혼 판결도 그 결과를 본 연후에 교부토록 할 것이네. 채한 판사는 문간에 앉아서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다. 그럼 임자랑 나는 지하 삼촌댁으로 가서 거기서 하루 신세를 지었겠구먼. 렌시가 말했다. 그는 달구지 한쪽으로 올라타고 아리엘라는 그 옆으로 올라탔다. 그가 올가미를 철썩 치자 작달만한 붉은 황소가 천천히 빙 돌아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달구지가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서서히 사라졌다. 치안판사 위더프는 낡은 파이프에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오후 늦게 주간 신문을 받아들고 읽다가 이윽고 저녁 어스름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자 책상 위에 있는 수지 양초에 불을 밝히고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달이 둥실 떠오를 때까지 신문을 읽었다. 위더프는 포플러 나무 숲 근처 산비탈에 지은 통나무 집에서 살았다. 그는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가느라 월계수 덤불에 그늘이 드리워진 좁은 곁길을 가로질렀다. 그때 월계수 덤불에서 시커먼 사람 그림자가 걸어 나오더니 그의 가슴에 소총을 겨누었다. 그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천 같은 것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돈 내나 아무 말 말고. 시방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여차하면 진짜로 방아쇠를 당겨 버릴지 모른게. 그자가 말했다. 지금 딱 5달러밖에 없는데. 치안판사는 이렇게 말하며 5달러 지폐를 조끼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그걸 돌돌 말아서 이 총구멍에다 꽂어. 어여? 5달러는 빳빳한 새 지폐였다. 하여 손가락이 볼썽사납게 덜덜 떨렸지만 그 돈을 돌돌 말아서 총구멍에다 꽂아 넣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인저 넌 갈 길 가. 강도가 말했다. 판사는 어물대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날 작달막한 붉은 황소가 달구지를 끌고 사무소 앞에 도착했다. 브나야 위더프는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가 보는 앞에서 렌시 빌브로는 아내에게 5달러 지폐를 건네주었다. 그 돈을 보는 치안판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지폐는 마치 총구멍에 꽂아 넣은 적이 있었던 듯이 돌돌 말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치안판사는 꾹 참고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말려있는 지폐가 그 지폐 하나뿐이라는 법은 없지 않는가. 치안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이혼 판결문 한 부씩 내주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자유를 보증하는 그 증서를 천천히 접었다. 여자가 몹시 어색해하며 수줍은 눈길을 렌시에게 던졌다. 당신은 저 소달구지를 끌고 산골 오두막으로 돌아가겠쥬? 빵은 실ong에 얹어놓은 양철통에 있고
베이컨은 똥개들 입대지 말라고 항아리 속에 넣어 뒀슈. 그리고 밤에 시계밥 주는 거 잊지 마슈. 아리엘라가 남편에게 말했다. 임자는 애도 오빠 댁으로 갈 건감? 렌시가 짐짓 무관심한 척하며 물었다. 꼼꼼해지기 전에 올라가야죠. 친정 식구들이 날 환대하지는 않겠지만 거그 말고는 달리 갈 데가 없은께. 근게 이게 잘 허는 짓이죠. 인저지는 그만 가 보겄슈. 렌시 작별 인사나 혀요. 그럴 맴이 있다면요. 아리엘라가 말하자 렌시는 순교자가 되는 듯 처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야 좋제. 네 집 개라도 작별 인사 마다는 꼴은 못 봤은께. 임자야 말로 어여 떠나고 싶어서 나언티 작별 인사하고 싶지 않다면 모르제. 아리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5 지폐와 이혼 증서를 곱게 접어서 품속에 집어넣었다. 분하야 위더프는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안경 너머로 서글프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동정을 표하는 다수자와 대자본을 가진 소수자 중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되었다. 렌시, 자네 오늘 밤 낡은 오두막에서 좀 쓸쓸하겠네. 치안 판사가 말했다. 렌시 빌브로는 아리엘라는 쳐다보지 않고 햇빛 속에서 뚜렷한 청색을 띠는 컴벌랜드 산맥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쓸쓸하겠쥬. 허나 성내며 이혼하고 싶다는 위인을 잡아둘 수는 없는 법이니께. 이혼하고 싶어 한 위인은 따로 있구먼요. 아리엘라가 나무 의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게다가 그 위인은 간다는 사람 있으라 붙잡고 싶어 하지도 않는구먼요. 원치 않는다고 말한 위인은 없어. 원한다고 말한 위인도 없자뉴. 인저 지는 애도 오빠 댁으로 출발혀야 것슈. 아리엘라가 말했다. 고물시계 밥 줄 아는 위인도 없어. 이 바유 렌시, 시방 나더러 당신이랑 달구지 타고 가서 당신 대신 시계에 밥 주라 이 말이유? 산골 사나이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큰 손을 뻗어서 아리엘라의 야윈 다갈색 손을 덥석 잡았다. 아리엘라의 영혼이 얼굴에서 얼핏 드러나면서 아주 잠깐 동안 그녀의 무감동한 얼굴이 신성하게 보였다. 렌시가 말했다. 개들이 더는 임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헐겨. 시방 생각해보니 나도 참 임자를 천시하고 야박스럽게 굴었네. 아리엘라, 시계밥은 임자가 줘. 그러자 아리엘라가 속삭이듯 말했다. 렌시, 지 맘은 시방 그 짝이랑 우리 오두막을 향해 달리고 있슈. 해질 무렵이면 우리 오두막에 당도할 수 있을 거유. 렌시와 아리엘라가 치안 판사의 존재를 망각한 채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려 하자 치안 판사 분하야 위더프가 그들을 막았다. 치안 판사가 말했다. 테네시 주의 이름으로 그대들이 주의 법률 및 법령을 무시하는 것을 그만해. 본 법정은 불화와 오해의 그림자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더없이 기껍고도 기쁨으로 충만하네. 허나 우리 주의 도덕과 정직함을 지키는 것은 본 법정의 의무여. 따라서 본 법정은 그대들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법의 정식 판결에 따라 이혼한 사이이네. 그리고 그런 자격으로는 결혼한 신분이 갖는 혜택과 이익을 가질 권리가 없네. 아리엘라는 렌시의 팔을 붙잡았다. 저 말은 인생의 교훈을 터득하게 된 바로 이 순간 남편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뜻이란 말인가? 치안 판사가 말을 이었다. 허나 본 법정은
이혼 판결로 성립된 결혼 무효 상태를 무효로 할 채비가 되어 있네. 본법정은 한편으로는 엄숙한 결혼식을 거행하는 바, 따라서 상황을 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명예롭고도 숭고한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곳이네. 전술한 의식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5를 내야 할 것이네. 아리엘라는 치안판사의 말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녀는 얼른 제 가슴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곧이어 $5 지폐가 땅에 내려앉는 비둘기처럼 치안판사의 탁자 위에 팔랑팔랑 떨어졌다. 아리엘라가 일어나서 렌시의 손을 잡고서 치안판사가 재결합을 선언하는 말을 들을 때 그녀의 핏기 없이 거뭇거뭇하던 뺨이 살짝 발그레해졌다. 렌시는 아내를 부축해서 달구지에 태운 다음 저도 그 옆자리에 올라탔다. 작달막한 황소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고 그들은 손을 꼭 쥔 채로 산골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치안판사 브나야 위더프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서 신발을 벗었다. 그는 또 다시 제 조끼 호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지폐를 손가락으로 만졌으며 또다시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얼룩점박이 암탉이 또다시 우스꽝스레 꼬꼬대 꼬꼬 거리며 개척지의 대로를 활보했다.